안녕하세요. 장계TV 장계입니다. 심플한 삶에서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필요한 관계와 간용에서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비생산적인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인간관계를 정리해서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우리가 불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지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성에게 구속되지 않은 것이 좋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들을 상대하면서 욕하는 것보다는 아예 어울리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있어도 그런 지혜는 못 갖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려서 사귀되 간용을 가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갈라놓는 것은 사회적 직위나 재력, 개인적인 믿음이나 열망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서도 간용과 이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줄여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는 1초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상황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에게 과도한 솔직함을 요구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속을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숨기려고 애쓰고 남의 결점은 끊임없이 파헤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결점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결점과도 잘 지내는 법을 알면 타인과의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주고받을 땐 선을 지켜야 합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줄 때가 있고 또 남한테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여겨서 남들한테 받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지 마시고 또 상대방의 호의를 악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는 것은 고맙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는 행위의 경우에 많이 주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는 행위는 사실 자기 자신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경우라 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거나 또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때는 사실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이 있는 친구에게 지나친 충고를 하는 것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말뿐인 충고는 도움이 못 될 때가 많지요. 그리고 너무 나서서 도와주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주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믿고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사랑이나 우정을 얻기 위한 것인 경우가 많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좀 오버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법을 우선 배워야 합니다. 고대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바른 자세로 진지하게 남의 말을 듣는 법을 따로 배웠습니다. 이처럼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는 사람의 품성을 말해주는 일종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침묵에는 심오하고 절도 있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요. 다른 사람과 마주하고 있을 때는 불필요한 말과 움직임을 최대한 아끼는 일종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아끼면 어떤 득이 되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과 관련한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이죠. 올바르고 친절하고 공손한 말인지 확신이 들 때만 말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하기에 앞서 일단 생각부터 하고 입을 열고 또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이제 더 귀를 기울일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편히 말해주도록 하십시오. 말을 끊지 말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뭔가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을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희석되지 않고 고스란히 간직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말의 무게가 없어집니다. 남한테 또 폐를 끼칠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 말이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물론 우리 자신과도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불행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을 피곤하게 하고 또 상대방도 피곤하게 하고 나 자신도 피곤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할 때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불행에 대해 얘기하면 더 불행해집니다. 반대로 재미있는 일을 얘기하면 웃을 일이 늘어나는 거지요. 인생관이나 종교에 관해서도 언쟁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적을 만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가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문제를 자초하는 행동이며 자기 자신을 깎아내려는 행동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굳이 놓이지 않아도 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비난하는 것은 무엇보다 버릇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기분이 어떻든 간에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새로운 습관이 제2천성이 될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비난하는 것 말고도 대화를 나눌 거리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그러면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중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같은 원칙에 따라서 대하여야 합니다. 남의 결점에 신경 쓰는 대신 자신의 결점부터 신경 쓰십시오. 나쁜 일이나 남의 불행보다는 자연의 신비나 미담, 아름다움과 고요함, 안락한 저런 생활 같은 기분 좋은 주제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한 호기심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야 합니다. 어쨌거나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되지 않고는 사정을 잘 알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십시오. 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과시하거나 철학적 행세를 하지 마시고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잘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소리 높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실제로 그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 연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지 말고 그 원칙을 따르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먹는 게 바른 것인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바르게 먹으십시오.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랑도 늘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솔직하고 정직한 것보다는 위선적이더라도 친절한 쪽이 더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는 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초대한 사람이 상심한 나머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수락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할 말은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표현,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남들한테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가치와 꿈을 망치면 우리는 참모습과 활력을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거나 모습이 아니라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인생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때는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믿음과 가치, 의미감 가는 관계를 끊도록 하십시오. 남에게 구속되지 말고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미소 지으면서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사람은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견을 뜻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행동을 하십시오. 자신의 진가를 인정하며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자신감 없어하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안을 달래기 위해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상처받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아무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고통이라고 해서 또 우리 할 때만
때만 나타나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있으려면 자신의 진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달라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립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강박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기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행복해지려면 정말 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챙겨줘야 할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동정해 주길 바라는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행복을 타인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잃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에도 물건에도 쉽게 영향받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찾아낼 줄 압니다.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행동은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에너지를 빼앗고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남을 가르치려 들지도 마십시오. 남들이 당신의 평화와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는 것에 그냥 끝이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태도, 생각을 따라하게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감으로 환하게 빛나는 사람들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남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 내면에서부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역할을 꼭 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반드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또 아무 말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그만큼 더 존중받을 것입니다.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발전을 방해합니다. 남들과 의견이 부딪힐 때는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주장해봤자 또 에너지만 허비할 뿐입니다. 혼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allone은 all과 one의 즉 완전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는 존재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사실 혼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조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 가장 깊숙한 곳까지 혼자입니다. 혼자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지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혼자가 얼마나 편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물리적인 고독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외롭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혼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사랑과 생각이 살고 있는 세상이며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고독을 즐기십시오. 고독은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고독을 힘든 시련이 아닌 특별한 혜택이라고 여기보십시오. 고독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거나 일에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영역에서 꽃피우게 될 씨앗을 심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또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몇 년은 혼자 보내야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에 대비할수록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혼자서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많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책을 읽고 공상에 빠지고 창조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요리하고 텃밭을 일구든지 정원을 가꾸든지 집과 뭔가 생각을 더 아름답게 다듬으십시오. 가끔은 조용하고 아담한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햇볕이 잘 드는 카페에서 소설을 읽고 물가로 소풍을 가고 또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존재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고독은 바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일이 바로 사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바람직한 삶이나 또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욕심의 크기는 줄이는 삶을 지향하도록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아무도 부와 재산을 축적하려 하지 않는 사회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남에게 줄 것도 많아집니다.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회는 가난합니다. 광고에 휘둘리는 사회는 가난합니다. 경쟁이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 사회는 가난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는 가난합니다.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심지어 고결한 행동까지 값으로 따지는 사회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는 것만 가난이 아닙니다. 인간적 가치, 정신적 가치, 지적 가치가 부족한 것이 가난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요? 가난한 것은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물질을 나눠주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서 시기심을 유발하거나 씁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하고 모든 인간을 편견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불행은 이미 아마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집을 거대한 자선시설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지구의 자원이 무궁무진하지는 않다는 사실과 그 자원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자각한다면, 그래서 낭비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지구 한편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적게 소유하고 적게 낭비하고 적게 버리고 적게 먹는다면 스스로의 양심에도 더 당당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욕심을 줄일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게 사는 방식을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장기와 TV의 장기였습니다.